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고, 새로운 길로도 가보고 싶고, 어쩔 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에서 적어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은 기회들 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것들, 내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서 카드를 리딩해 볼게요. 오늘은 장소 카드를 준비했어요. 왼쪽부터 갈림길, 그리고 정원, 집, 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4개의 카드 중에 느낌이 오는 카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보면요. 전형적인 행동주의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곧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다른 일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처음에 마음 먹었던 일을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도 천천히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고민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단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계획이 약간은 불확실하더라도 얼른 행동으로 옮겨야 속이 시원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일만 오래 하고 근무 환경에 변화 없이 계속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 직종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직종들은 보통 새로 배우는 것들이 없고 최신 이슈를 몰라도 늘 적용 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잘 맞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에게는 몇 년이 지나도 방식이 똑같은 일은 계속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따라서 이직의 기회가 오거나 또는 새로 공부를 시작해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연애를 하실 때도요, 이분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에요. 특히 이분은 연상을 만나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연애를 하실 때도 너무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작 질문자님과 잘 맞고 질문자님을 즐겁게 해주는 상대를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평화로운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서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기도 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결정권이 없는 일이나 혹은 늘 하던 일만 하는 경우에는 성장이 없거나 거의 더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조금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하고 업무 방식도 계속 변경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이슈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산을 하는 일, 숫자를 다루는 일보다는 나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주변에 좀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면 안정적이기는 한데 반면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나
나이 같은 그런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따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성향이 맞는 분들도 있지만 이 카드를 뽑은 분들은 조금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간혹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거 아니냐,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조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더라도 혹은 나에게 나의 능력에 비해서 조금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는 일이라도 좀 과감하게 시도해 보셨을 때 의외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1번 카드를 뽑은 분은 스스로 경험해 봐야 되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분야를 정해두고 장기간 노력해야 되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작은 성과라도 보면서 내가 실수도 하고 살짝씩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쪽에 목표를 두시는 게 좋은데, 따라서 한 가지 진로보다는 제2의 플랜, 제3의 플랜,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대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어느 한 가지에 확신이 섰다면,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행동에 옮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다면 배울 게 많을 거라고 하거든요. 배울 게 많은 기회가 들어오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변에 너무 걱정이 많거나 너무 신중한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좋고, 나의 발전이 없는 직장, 내가 배울 수가 없는 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조금은 위험하고 무모할지라도 내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쪽의 일을 해보셔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요 두꺼운 나무 카드인데요. 이 두 번째 카드를 뽑은 분은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들은 현재 내가 고민되는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지? 그래서 결과가 어땠었지? 과거 그때는 결과가 좀 나빴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불안정한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하는 게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베팅하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이미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나 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극적이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안정적이고 덤덤하지만 친구 같은 연애를 선호하시는 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대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나름의 기준을 잡으실 때 상대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은 냉정한 이성적인 면이 있어서 정에 약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일을 하시거나 관계를 맺고 공감을 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와서 막 울어요. 그 슬프고 억울한 감정, 그 감정 자체에는 동화되지 않고 사실 공감도 잘 되지 않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나면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시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사실 상극인 유형은 너무 감정적인 유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널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해? 혹은 나 이유 없이 슬퍼. 나 이유 없이 우울해. 이런 불확실한 감정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셔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셨을 때 질문자님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고 약간은 불쾌한 감정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일을 택하실 때도 시간에 쫓기는 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는, 예를 들어서 신생 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신생 분야를 도전한다든지 그런 정보가 없는 일 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실 때도 접점이 없는 전혀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적어도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확신이 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한 사전 지식들, 이런 조건이 받쳐주는 일을 하셨을 때 질문자님의 자신감도 더 올라가고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야 하는 사람의 유형을 하나 더 보자면, 전형적인 야망 가득한 이상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때로는 굉장히 인생에 자극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질문자님과는 조금 상극이다. 질문자님이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 유형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아직 독립을 안 하신 분이라면 준비 없이 독립하는 건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이분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도구보다는 내 손에 이미 이거 있고 내가 늘 만지고 내가 늘 쓰던 도구를 다루는 일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해 보자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자님에게 전혀 해보지 않은 쪽에 새로운 일을 제안하셨고, 심지어 질문자님은 그 일이 재밌어 보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라면 절대 질문자님이 지금 하시던 일을 쉽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을 만약에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유형은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질문자님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하셔도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집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약간의 결과론자의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물건을 살 때도 무난한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좀 주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들로 고르려고 하고 좀 최상급의 것들을 써보고 싶어 하시고, 일 하나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사람들로부터 너 일 잘한다 칭찬도 받고 싶고,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자기 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분들은 달리기를 해서 0.1초 차이로 2등을 했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너 2등도 잘한 거야. 네가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기준에서 결과적으로 1등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내가 조금 나아졌다, 조금 개선되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완전 아무것도 없었던 맨 바닥에서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흥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상극인 유형이 사실은 낙관주의자들을 좀 피하셔야 좋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요, 작은 성과에도 서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조금 현실에 안주하는 면도 있고요. 마음의 평화를 더 우선시하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성향적으로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질문자님은 그런 낙관주의자들은 옆에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기왕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조금 더 노력해서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고, 질문자님의 능력에 대한 욕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배울 때에도 차근차근 1부터 10까지 정식 단계를 밟지 않고도 단시간 내에 습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한 연애를 하시거나 친구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떤 사람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질문자님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위로해주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나이 먹었지만 괜찮아. 우리 아직 안 늙었어. 너는 학벌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단점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유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단점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래도 너는 노래를 잘하잖아. 너는 말을 잘하잖아. 이렇게 장점 한 가지라도 봐주는 사람을 계속 옆에 두세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걱정, 한탄, 하소연이 많은 사람, 만나면 걱정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질문자님이랑 잘 맞는 유형은 아닙니다. 연애를 하실 때에도 질문자님을 서브해주고 왜줘, 내줘 해주는 사람 말고 스스로도 자신감 있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사귀고 옆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혼은 일찍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는 피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수정하는 일들 있죠.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을 수정해 하거나 정리해야 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흠을 치유해주고 개선해주는 일,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쪽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일, 예를 들면 복지 쪽이 될 수가 있고, 진단, 의료 쪽의 진단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서비스 쪽의 일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을 고쳐주고 어루만져주는 일은 하지 마시고,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반짝반짝 빛나고 이미 그 업계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 밑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야 합니다. 공부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미 성공한 사람이 이뤄놓은 연구 결과, 혹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강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질문자님이 배워 나가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이분들은 혼자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이 더 좋고요. 우리 둘 다 힘들지만 너는 금방 나아질 거야. 너의 아픔을 치유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위안받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조건도 좀 준비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일 해볼 거 없을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을 옆에 자꾸 두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조금 더 해보셔도 좋고요. 이 공부라는 게 꼭 학문,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셔도 금방 배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대신에 좀 상담이나 약한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그런 쪽의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 옆에, 이미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장점을 봐주는 사람 옆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이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감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성향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연애를 하실 때도 계산적인 연애 혹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연애보다는 그때그때 내 변화하는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이성을 만나셔야 돼요.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인데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 때에는 정말 질문자님 얘기만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공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내 얘기를 이해했을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듣는 걸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묘사하는 능력 또한 발달하게 됐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말을 할 때 마무리가 흐지부지 돼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핵심이 없는 대화 방식,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스스로도 대화에 있어서 단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직업을 선택하실 때 질문자님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가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단순히 몸을 쓰는 일이라든지 금융 같은 좀 숫자를 다루는 일, 혹은 기자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은 보수적이고 정형적인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송 업무도 될 수 있겠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도 케이스별로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고, 기획이나 영업 같은 그런 일은 질문자님의 성향상 괜찮은 일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을 좀 가까이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냐면, 유독 과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독 나의 화려했던 과거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유형과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가장 큰 행복은 질문자님이 겪은 에피소드를 누군가에게 얘기해 줬을 때 상대방 쪽에서 좀 흥미진진한 반응이 왔다. 그 장소에서 나에게 주목되는 시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실 때도요, 상대를 만나실 때 약간의 감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질문자님에게
우리 같이 창업을 한번 해볼까? 혹은 너 한번 창업해봐. 이런 기회가 있어. 이렇게 창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피하셔야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판매 쪽의 일 있잖아요. 가게 요식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판매 쪽의 일은 질문자님이 해야 하는 말이 비교적 좀 정해져 있고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아야 되는 쪽의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누군가를 상담한다든지 누군가를 설득하는 쪽의 영업이나 혹은 중개업 같은 그런 창업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요,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누군가가 들어주면서 힘을 받는 유형이기 때문에 팀으로 모여서 하는 일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좋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일보다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냐면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유를 좀 찾고 그 이유가 납득되어야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조금은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옆에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냐 틀린 말이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의 분위기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으면 그게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질문자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안정적인 정년 보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분은 어떤 걸 보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그 일을 하는 모습 자체를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 자체가 멋지거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쪽의 일을 따르셨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아야 행복한 팔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에게 괜찮은 모습처럼 보이는 게 어느 정도는 중요하긴 해요. 내면의 행복, 소박한 행복 그런 것들도 당연히 좋지만 이분들에게는 적어도 겉으로 행복하게 보이는 쪽에 그런 일이나 사람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로 뭔가를 정리하는 일보다는 설득하거나 묘사하는 쪽에 혹은 말씀을 많이 하는 쪽에 일이 더 잘 맞으실 것 같고 주변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생각도 마음대로 표현 못하는 그런 쪽의 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어떤 방에서 굉장히 몰입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주변에 질문자님보다 좀 말이 많고 혹은 너무 논리적인 사람과는 상극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